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모셔올 때의 근본적인 가정은 한국에서 일손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일을 하실 수 있는 이 분들이 왜 인력으로 활용이 안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수영 교수입니다. 한국의 일자리 문제나 청년 실업, 고용의 미스매치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민의 문호를 크게 개방을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논의가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이 정부위원회에서 발표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으로서 E9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총 16만 5천 명입니다. 평소 5만 명 정도니까 3배 이상이 급격하게 늘어난 숫자라고 하실 수 있죠. 거기다가 또 지금까지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업 쪽에 주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가사도우미, 편의점 이렇게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가 된 부분이 주목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분들을 모셔갖고 한국 사회에 어찌 보면 고질적인 오래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외국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어떻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지 이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외국분들을 모셔와갖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실제로 법무부가 작년 말 발표한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에 따르면 이 한국에 계신 외국인들이 일반적인 한국 국민보다 꼭 젊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 소멸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을 받아야 된다. 이런 또 논리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통계에서 보시면 실제로 외국 국적자 중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56%입니다. 한국인들 중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51%가 안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외국 국적자만 바라보시는 경우에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라는 시스템 하에서 한국에서 워킹 비자, 그 E9 비자라는 비자를 받고 외국에서 입국을 하신 분들이고요. 다른 30%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외동포, 또 다른 30%는 결혼을 해서 오셨다든지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계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약 30%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민 문제, 또 외국인 문제를 일자리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일 때문에 한국에 오신 분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계시는 이 E9 비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된 정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몇 명의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한국에 새로 모셔올 건지 그 총량을 결정하고요. 국가별로 쿼터가 정해지면 그 각 국가의 국민들 중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채용 지원서를 받습니다. 한국어 능력을 기준으로 국가별 쿼터의 3배수로 추리고요. 이 추린 명단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들 중에 그 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실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서류 면접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매칭이 되고요. 이 매칭이 된 분들에 한해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즉 이분들이 외국의 국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 있는 기업 중에 해당 외국인 분들을 고용하실 분들이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 한국에 오십니다. 지금 외국인에 대한 도입 규모를 굉장히 급격하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국에 오실 때 3년을 기준으로 입국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자를 지원했던 그 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기간을 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략 한 50% 수준의 분들이 2년이 안 돼서 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제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탈을 하셨다고 해서 이게 뭐 불법이거나 꼭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새로운 한국 기업에 빨리 고용이 되시고 또 저희 그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시면은 굉장히 다행인데, 이게 사람이 사는 일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한국에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더 심한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신규로 발생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 중에 약 36% 정도가 이 외국인 노동자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 외국인 노동자 분들을 더 많이 모셔올 때는 이런 부분의 부작용, 어려움도 미리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은 경제 교란 효과입니다. 1년의 과정 동안 상당 부분의 행정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시험을 볼 때도 그 시험을 누군가가 주관을 해야 되고요. 또 고용센터에서 한국 기업과 외국인들을 매칭할 때 소요하는 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1년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좋은 구직 기회를 가진 외국인 분들에게는 이득이고, 또 이분들을 최저임금 시급으로 고용하실 수 있는 그 채용한 한국 기업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납세자들이 이 기업이 외국 분들을 모셔올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대신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근로자가 기업주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 근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외국에서 모셔올 때의 근본적인 가정은 한국에서 일손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하시는데 일자리를 구하고 계시지만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128만 명의 청년들이, 표현이 좀 거칠지만 백수가 되었다, 뭐 이런 문제들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번으로 55세 이상, 65세 이상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분들의 절대 다수는 근무를 하길 원하십니다. 92만 명의 외국인보다 약 3배가 넘는 한국 분들이 직장을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분명히 계시거든요. 일손이 모자라서 외국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논리적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 분들을 모셔와서 일자원을 메워야 되는 이 기업들은 왜 한국인들을 채용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는지, 그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한국 분들이 예전 표현이긴 하지만 3D 업종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힘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경제학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가 않는 게, 예를 들면은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나는 저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하는 직장은 지금 엄청나게 구직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직 경쟁이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한국이라는 이 GDP 10대 강국의 입장에서는 그 3대라고 불리는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임금이 그에 대비해서 이렇게 높지 않고,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는 이런 좋지 않은 질의 직장이 왜 한국에서 아직도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 중에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또 종업원의 복지나 근무 여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기업들이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기업의 생존을 영위해 주기 위해 외국 분들을 모셔오게 하고 필요한 비용을 국민의 납세자의 비용으로 감당하게 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기업들이 계속 좀비 기업으로 영위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경제적인 효율성 차원이나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아주 단기적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어려운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모셔오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입장, 한국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업들이 한국 분들이 일할 만큼 근무 여건을 개선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근무의 유연성에 있어서 재택근무나 파트타임이나 개선의 노력을 보이시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3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시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고
같고 한국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이 분들이 왜 인력으로 활용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호를 열기 이전에 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이분들이 한국에서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높은 사회 경제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외국 분들을 포용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한국 사회가 어떤 점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세 사회보장 제도가 지금까지 설계된 역사 자체가 인구의 국제 이동을 감안하지 않고 폐쇄형으로 설계됐다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강보험은 이제 한국에 사는 한국인은 피해갈 수 없는 조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 인구가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 국적자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다가 한국에서 지금 소득이 없이 계시는 경우는 그 외국에서 있는 재산이 지금 건강보험료 납부할 때 파악이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또 외국인들 분들 경우 같은 경우도 해외 재산이 잡히질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외국 국적자나 해외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 납부 부담을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이게 유지가 가능한 제도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벤치마크로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나라가 개인적으로는 싱가포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이민 시스템이나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 시스템은 정말 놀랍도록 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싱가포르에 와서 근무를 하실 때는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도 싱가포르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내는 요율과 다른 요율을 부과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손보험 가입하듯이 얼마만큼 본인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납입을 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이민 제도는 이 싱가포르 사회에 이 외국분이 얼마만큼 기여를 할 건가, 할 의지가 있는가에 따라서 영주권자로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별도로 계상해서 이 시스템을 교란하지 않는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분들을 모셔올 때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 드려야 되고요. 그런 권리를 보장해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외국분들의 인력이 지금 논의되는 수준의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입양을 하거나 양자를 드리거나 이렇게 가족 관계를 맺을 때 막상 이게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로 묶어지게 되면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고 아프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니까 너는 나가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비용을 모두 고려하고 나서도 한국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국 사회 자체에서 개선하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세계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데 저희에게 좋은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는 이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외국인 분들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